안녕하세요. 월요일 아침 상승미소입니다. 오늘 제목 무시무시하죠? 페드의 대차대조표가 축소, 감소하기 시작했다. 이거 사실이냐고요? 예, 사실이죠. 상승미소는 항상 팩트체크해서 시작하잖아요. 사실입니다. 제목만 보면 무시무시한데요. 그 내용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페드의 대차대조표가 축소되기 시작했다. 대차대조표가 축소된다. 이 의미는 자산 매입 금액이 줄어들었다. 이 말이죠. 자산 매입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금융시장에 이렇게 퍼져 있는 유동성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지난 금융위기 이후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연준 페드의 대차대조표는 늘어나기만 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조금씩 줄어들고 했었지만 그 줄어들 때마다 주가가 하락해서 어쩔 수 없이 절대 금액을 지난 12년 동안 계속 늘리기만 했죠. 보시는 그림처럼 붉은색은 S&P 500 인덱스고요. 위에 파란색은 미국 연준 페드의 대차대조표입니다. 철저하게 따라다니는 상관관계를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때 2008년 이후에 나온 격언 중앙은행에 맞서지 마라. 이건 이번 19 위기 상황에서도 그대로 재현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에서 오른쪽 끝에가 2020년도였습니다. 붉은색이 S&P 500 인덱스인데요. 19 사태 때문에 저렇게 S&P 500 인덱스가 약 30%가까지 가까이 폭락했죠. 그러자 페드가 웬만한 유동성 주입 장치를 있는 거 없는 거 다 만들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자마자 3월 23일을 기점으로 증시는 반등을 했고, 보시는 것처럼 증시 반등을 리딩했던 것은 페드의 유동성, 페드의 힘이었다. 그런데 이 페드의 유동성이 6월 3주차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다는 거 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예, 아시는 분은 아시고 계셨을 것이고, 설마 페드가 6월달 FOMC에서 매월 국채 매입 800억 달러, MBS, 모기지 증권 매입 400억 달러를 약속했는데 설마 줄어들긴 하겠어? 라고 의심하고 계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없는 말을 지어내지 않죠. 자, 그렇다면 6월 3주차부터 실제로 미국 연준이 대차대조표를 줄이고 있는지 팩트체크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요, 센트리스 연준이죠. 센트리스 연준 홈페이지 가면 확인하실 수 있는 그림입니다. 전체 미국 연준 페드의 대차대조표 총 자산 보유 금액을 보여주는 선입니다. 그런데 오른쪽 화살표, 6월 17일 기준으로 그저부터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7.2조 달러까지 대차대조표가 늘어났다가 저렇게 슬금슬금 줄어들고 있다. 즉 6월 3주차에 연준의 대차대조표는 피크를 쳤다. 약간 줄어들긴 했는데 구체적으로 얼마나 줄어들었을까 금액을 알고 싶어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겠죠.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울프스트리트닷컴에서 연준의 대차대조표를 주간 단위로 분석한 그림입니다. 지금 6월 17일 그 주에 740억 달러, 그 다음에 6월 마지막 주네요. 마지막 주에는 약간 줄었는데 거의 금액이 차이가 없었고요. 예, 지난주에는 760억 달러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3주 동안 미국 페드 연준의 대차대조표는 1630억 달러가 감소했다.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금융시장에 1630억 달러가 연준의 대차대표는 아니고 연준으로 흡수했다. 신용화폐 시스템의 흡수는 돈이 곧 사라진 거죠. 그래서 더 쉽게 말씀드리면 1630억 달러가 금융시장에서 사라졌다.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맨 왼쪽에 보면
130억 달러가 줄었을 때가 지난 2월 26일. 저 때가 언제입니까? 예. 미국의 S&P 500, 나스닥, 다우지수 등 전체 지수가 본격적으로 하락했던 시점이죠. 그때도 저렇게 줄었었어요. 그러다가 아차 싶었는지 최대 주간으로 5,860억 달러 정도의 자산을 매입하는 등의 저런 적극적인 연준의 유동성 확충 조치로 해서 증시가 올랐었는데 지난 3주간 1,630억 달러 감소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지난 2월 본격적으로 증시 하락, 위기가 시작된 이후 금융시장을 안정시킨 핵심 무기는 페드의 유동성이었다는 거. 그런데 반대로 그 유동성이 축소된다. 대차대조표가 감소된다는 건 시장의 유동성을 줄인다는 것이고 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들면 증시가 하락하는 거 아니까 걱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더 알아봤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연준의 대차대조표와 S&P 500 인덱스의 관계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2월 달에 2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약간 붉은색 하락하죠? 예, 저게 S&P 500 인덱스입니다. 저렇게 하락하자마자 연준은 깜짝 놀라서 파란색 선, 예, 레포 시장의 지원을 통해서 자산을 매입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게 점점 늘어나가다가 4월 이후 조금씩 줄었죠. 그러다가 6월달 증시가 한번 6월 첫째 주, 둘째 주에 폭삭 한번 내려 이렇게 앉았었잖아요. 그 당시 왜 내렸는지 다시 이 연준의 대차대표 레포 지원금을 보면 저렇게 갑자기 줄어들었다는 것도 관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3주 연속으로 합해서 1,620억 달러를 감소시켰다, 줄였다. 이 얘기는 증시 상승 랠리가 마감되는 것을 의미하느냐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렇다면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6월 FOMC에서 연준의 의장, 파월 의장은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2022년까지 제로금리를 유지할 것이고 현재 매월 매입하고 있는 국채와 MBS를 각각 800억 달러, 400억 달러를 계속해서 매입하겠다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했더니 약속은 지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준은 MBS와 국채를 계속 매입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왜 대차대조표는 감소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실제로 연준의 대차대조표를 감소시킨 핵심 주범은 레포 유동성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레포 시장, 금융시장에 개입했던 건 2019년 9월 18일 정도로 기억합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레포 시장에 개입해서 레포를 지원. 이 얘기는 뭡니까? 그냥 담보, 국채나 모기지증권 받아주고 돈을 계속 주입했었어요. 그런데 이 금액이 지금 2019년 9월 수준으로 완전히 줄어들었어요. 9월에 그러니까 최대 3월과 4월에는 앞에서 이미 보여드렸던 대로 5천억대 이상을 계속 지원하던 이 연준이 이런 지원 금액을 계속 축소하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이제 회수를 해서 돈을 상환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레포 개입이 축소되자 미국 연준의 대차대표는 줄기 시작했고요. 두 번째, 또 뭐가 줄었는지 확인해 봤더니 연준이 지난 2월 19 사태 때문에 전 세계 중앙은행에도 수합,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자국돈과 달러와 각기 달러가 필요한 은행들, 해외 중앙은행들에게서 자국 통화를 받고 달러를 바꿔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걸 수합이라고 하죠. 이 수합 금액이 최대 4,500억 달러까지 늘어났다가 7월, 6월 급속하게 줄고 있죠. 그래서 해외 중앙은행과의 수합 금액이 위기 시에 최대 50% 수준으로 축소돼 버렸어요. 그래서 연준의 대차대조표는 분명히 지난 3주간 줄어들었는데 그 3주간 감소시킨 핵심 이유 두 가지. 첫째, 레포시장 지원의 축소. 레포시장 지원의 축소가 아니라 레포시장 지원 금액을 회수한 거죠. 두 번째는 해외 중앙은행과의 수합 라인의
축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려줬던 달러 다 회수했다는 얘기입니다. 다는 아니네요. 50% 수준 회수했는데, 자, 이 얘기 나오면 혹시 한국은행과 맺었던 미 연준과의 수합 라인도 없어진 거 아니야? 이거 겁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해외 중앙은행과의 수합 라인에서 줄어든 은행이 어디냐를 찾아봤더니 보시는 그림처럼 붉은색과 맨 아래 파란색이 확 줄어버렸죠? 그게 어디냐? ECB, 맨 아래 파란색은 ECB, 가운데 붉은색은 BOJ, 일본입니다. 그래서 해외 중앙은행과의 수합 라인이 줄어든 것은 BOJ, 일본 중앙은행과 ECB, 유럽 중앙은행이 다다. 한국은행과 수합 라인은 그대로다. 원달러 환율 더 하락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 얘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앞에서 내렸던 이미 유동성이 축소됐던 핵심 두 가지 이후 레포 시장의 자금 지원 회수, 축소죠. 와 수합 라인의 회수, 이 두 가지가 핵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국채와 MBS는 계속되고 있고, 그 다음에 국채와 MBS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연준이 회사채 매입 등 여러 가지 대출 프로그램을 하고 있거든요. 그 금액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다른 금액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증시 투자자가 얻어야 될 힌트가 있습니다. 대체 국채와 MBS 외에 미국 연준이 지원하고 있는 이 금액은 실제로 늘어나고 있는지, 그곳이 어디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울프스트리트닷컴에서 가져온 그림인데요. 지난 3월 18일 이후에 미국 연준은 SPV, 그러니까 Special Purpose Vehicle이라는 특수무척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이쪽을 통해서 메인스트리트에, 즉 지금까지 연준은 지난 금융위기 이후에 금융기관에만 지원을 해줬죠. 그런데 이 금융기관에만 지원을 했더니 자산 가격만 올라가고 실제로 펀더멘털을 구성하는 기업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 코비드 사태에서는 연준이 직접 나섰죠. 어떻게? 기업에 돈을 직접 대주고 있어요. 하지만 중앙은행이 개별 기업에 직접 대출할 수가 없으니 재무부와 연계해서 SPV, 특수무적 법인은 SPV를 만들었죠. 그래서 그쪽을 통해서 현재 미국 기업의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 금액이 3월 이후 계속 6월, 7월에 늘어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오른쪽 상향 보입니다. 근데 도대체 어디에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지 색깔별로 보니까요. 빨간색은 PPP-LF, 위에 노란색은 CCF, 맨 위에 파란색은 MSLP라는 대출 프로그램입니다. 이거 참 어렵죠? 그래서 이 다음 페이지에서 PPP-LF, CCF, MSLP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PPP-LF는 무엇이냐? 급여 보호 프로그램을 얘기합니다. 즉, 미국 기업들이 특히 스몰 비즈니스 500명 이하 소기업들은 지금 현재 셧다운, 락다운 때문에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된 상황에서 직원들 다 잘라버리면 미국 경제가 망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출을 해주되 직원을 자르지 않으면 상환을 한 것과 이게 퉁치는 프로그램이 PPP-LF라는 건데요. 이게 급여보호 프로그램, 이거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노란색이 CCF였죠. CCF가 뭐냐? 예, 회사채 신용지원, 즉 유통과 발행시장에서 회사채를 사들이는 거, 그게 CCF. 지난달부터 계속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죠. 마지막으로 MSLP, 예, 중소기업 신용지원, 즉 PPP-LF는 급여보호 프로그램이라 급여를 주는 조건이지만 MSLP는 급여하고 상관없이 중소기업 파산을 막기 위해서 아예 신용을 지원한다. 즉 대출을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미국 연준이 금융기관에 직접 지원해주는 레포시장 지원은 줄이고 있으면서 기업 메인스트리트에 직접 지원이 되는 기업 직접 지원 금액은 늘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얻어내야 되는 지식들이 있습니다. 즉 2008년 그 다음에 지난번 양적 완화, 즉 레포 지원도 양적 완화일 수밖에 없죠. 이렇게
이런 자산 매입,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자산 매입은 항상 자산 가격 상승에 영향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런 레포 지원 양적완화 이런 자산 매입은 지난 4개월 동안 증시와 부동산 가격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는데요. 반대로 앞으로 지금 3주 전부터 줄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감소 지속이 계속된다면 당연히 증시와 자산 가격의 상승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상승에 부정적이다. 하락을 이끌어낼 수도 있다는 거죠. 일요일 금융시장 브리핑에서 우리 토마스 류 선생님도 그와 관련해서 하반기에는 약간 하락의 무게를 둘 필요도 있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어찌 보면 현재 페드의 대차대표 감소 그 부분이 그것을 백업한다고 해야 되나요? 응원해준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SPB 대출 즉 메인스트리트 즉 기업에 직접 지원하고 있는 거 이 금액은 늘어나고 있고 이미 연준에서도 계속 진행할 것이다 라고 확언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 SPB에 지원하는 이 대출 금액은 주로 어디로 갑니까? 컨택 기업이죠. 여행사, 항공사, 카지노 등등 사람과 리테일 세일즈 기업 등 사람과 직접 만나서 이거 영업을 해야 되는 이 컨택 기업의 대출이 되는 거고 이 대출이 컨택 기업이 된다는 얘기는 기업을 망하지 않게 하겠다. 최소한 회생을 지원하겠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 기업에는 왜 지원을 계속 확대하느냐? 미국 GDP에서 빅테크5가 아무리 S&P 500에서 25%를 차지한다 그래도 일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그게 안 되죠. 거의 대부분의 일자리는 소매나 이렇게 컨택 기업들, 서비스 기업들, 레스토랑 등등 이런 기업들이 대부분 일자리를 가지고 간단 말이죠. 그래서 연준은 이것만 볼 때 일자리와 미국 GDP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메인스트리트 지원은 계속하겠다. 이런 의미를 두고 있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주에 고용지표 발표했을 때 우리 토마스 선생님도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실업률이 크게 개선이 됐지만 지금 보시는 그림은 계속적으로 실업수당을 받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숫자가 2천만 명에서 거의 80만 명 줄어들었어요. 최대치 2,500만 명에서 약 500만 명 줄었지만 실업률 감소나 그 일자리 개수 늘어난 것과 비교할 때 아직도 저만큼 2천만 명이 넘는 실업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페드가 왜 컨택 기업 중심 그런 기업의 회생은 계속 지원하면서 대출 금액을 늘리고 있느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인 미국 경제 일자리 증가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낼 시간이니까요. 비록 전체 유동성 축소, 왜? 페드의 대차대표는 지금 3주 동안 1630억 달러 줄어든 게 사실이잖아요. 이 전체적인 유동성 축소는 증시 하락에 당연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상승을 제한하든지 아니면 아니라면 일정 수준만큼 하락을 이끌어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페드와 지금 현재 네 번째 재정부양, 경제부양 정치에서도 공화당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생각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출근하면 인센티브 준다. 그 얘기는 뭐죠? 실질적인 일자리 증가에 도움이 되는 컨택 분야의 지원은 계속하겠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는 적어도 컨택 기업에 조금씩 관심을 높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이유가 지금 현재 S&P 500 기업들의 밸류에이션 그림인데요. 상위 언택 기업들, 빅테크5 포함해서 언택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은 29배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위 현재 컨택 기업들의 지금 현재 주가만 봐도 이해할 수 있죠? 밸류에이션은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 밸류에이션 갭이 현재 29에서 40, 50으로 상승하느냐, 마찬가지로 반대로 컨택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계속 하락할 것이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저게 너무 많이 벌어지는 게 버블이거든요. 결국은 연준이나 미국 정부는 저게 급격히 벌어지는 것을 막아내기 위해서라도 최근의 조치에 당연히 더 힘을 쏠 거라고 보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
투자자는 수익을 탐해야 되고 그 수익은 돈이 흘러가는 방향에 의해서 좌우되죠. 돈이 흘러가는 방향은 누가 좌우합니까? 페드와 정부의 의지가 반영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제는 전체 연준의 대차절표 감소, 그 다음에 그런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원 금액을 늘려가는 컨택 기업, 이렇게 당연히 다이버전스가 된다면 이제 증시 투자자라면 어느 정도 컨택 기업에도 조금씩 관심을 두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잘 보셨나요? 결국 돈의 힘, 유동성의 힘이 증시 상승에 항상 첫 번째 조건이죠. 그 흐름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 그 돈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느냐에 따라 증시에 부침이 있습니다. 하반기 페드, 그다음에 미국 정부의 유동성 주입 어느 쪽으로 갈지 유심히 살펴야 되겠습니다. 저는 수요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